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학교 예술교육 온라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학교 예술 교육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또 잘 이루어져 왔는지 한번 현황을 진단해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는 학교 예술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한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토크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정부의 지침을 잘 준수해서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예술이 우리의 삶을 참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 예술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교육입니다. 자, 오늘 이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이 국내 최고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데요. 자, 그럼 세 분의 전문가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주성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주성혜 교수님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을 맡아서 또 이끌어 오시기도 했었죠. 자, 다음은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현은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은영 교수님 지금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에 참여하시는 등 예술교육에 대한 많은 또 연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대구 포산중학교 나혜랑 교장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혜랑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 관리자 연수 강의도 하시고 또 장학사로도 활동을 하신 바가 있는 아주 대구교육청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세 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먼저 제가 사회자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세 분의 의견을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차례로 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하는 토크와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분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주성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주성혜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요약하자면은 힘들었지만 참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들 어렵게 지내오지 않았나. 그렇지만 우리가 얻은 소득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생활에서 대면 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게 했고 공연과 전시, 교육의 공급 방식이나 수요자와의 소통 방식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죠. 새로운 시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러한 전환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급작스럽고 강제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쏟아지고 학습 목표는 있는데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응급 처방이 여기저기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해결 방법을 찾고 또 그걸 공유하고 하느라고 정말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재직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통한 수업으로는 색감이나 음질, 또 움직임의 공간적 지각, 이런 예술 표현의 기초적인 요소가 제대로 교감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먼저 다가왔었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나 실내악, 합창, 그리고 연극이나 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협업적인 앙상블 수업은 상호적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멈춰서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줌을 통한 강의도 역시 카메라와 화면을 통해서 마주봐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시선이 불일치되고 교수 학생 간의 라포 형성도 어렵고 그런 과정 때문에 학생의 이해 정도나 발달 단계를 가늠하기도 역시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초중등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학습 꾸러미가 등장하고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작업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라.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코멘트를 해주고 자율학습을 했다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불가능한 앙상블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연주를 해서 파일을 보내면 선생님이 그것을 모아서 앙상블을 조립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듣고 하는 수업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 기울이신 노력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의 아이디어들이 코로나의 확산만큼이나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대화방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교실에서 함께 주목하기 어려웠던 것을 카메라로는 이제 화면으로 줌인을 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주목을 이끌어낼 수도 있더라.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견해 가면서 차츰 온라인만의 장점들을 발견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을 예술활동의 앱이나 유익한 자료 사이트들을 열심히 찾으시느라고 분주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혼란스럽고 두렵고 바빴지만 아마도 2020년은 우리 교육사에서 길이 남을 만큼 교육적인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표현하는 것만 예술활동인가? 또 뭐 함께 부르고 즐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이 최선일까? 우리가 그것 말고는 할 수 없을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대면 수업은 어떤 역할을 강화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스스로들 해보셨을 겁니다. 예술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 교육의 목적을 향한 그 과정이 얼마만큼 유용한가 하는 그 유용성에 대한 물음,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접근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시야를 넓히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뜻밖의 학습을 통하여 우리가 새삼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은 예술교육을 통하여 얻는 기능이나 지식은 목표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얻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래서 예술의 세계에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는 예술을 즐기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 그동안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골라본 통로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코더를 잘 불지 못해도 리코더 선율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줄 몰라도 밀레와 모네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렘브란트나 모딜리아니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술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해라, 감상해라 하고 아이에게 경험의 과정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과 음의 관계나 선과 색의 한 번의 터치가 느낌을 완전히 바꿔낼 수도 있다는 그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표현과 감상의 몰입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때 우리 교실에서는 새롭게 접근되기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 이러한 그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좀 용감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의 전문화되어 있는 앱이나 사이트, 예술교육의 연구와 사례들을 찾으면서 낯설었던 학습법의 도입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이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대면 교육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비대면 교육이 때로는 대면 교육보다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물론 협업의 즐거움이나 경험의 공유, 상상력의 증대와 같은 예술교육의 중요한 효과는
여전히 대면 교육의 강점이지만 대면과 비대면 역할 분담을 고안하면서 그동안의 학습 단계를 분석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지셨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도 새로운 변화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서 인간의 많은 부분을 기계가 대신한다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유익하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능력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이고 창의력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이제는 한 번이 아닐 거다라는 두려움과 절망도 엄습하고 있는 시절이지만 용기와 희망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술과 예술교육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술을 즐기는 인간이라는 것이 아마도 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교과서의 지식이 아니라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예술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그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바쁘게 추스르고 일어나는 용기 있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한 해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한국 예술 교육의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성희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부터 또 시작을 해서 우리 예술교육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좀 생각까지 할 수 있도록 두루 아울러 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발표. 오늘 저희 시작 전에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처음 여쭐 때 유독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를 많이 또 보시고 막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 잘 지금 전해주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마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생각하고 드린 말씀이니까 아마 다들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주성희 교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봤고요. 이제 세 분 중에 두 번째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은 뭐 어떤 큰 연단에서 굉장히 더 뭔가 격식적인 말로 제가 소개를 드렸을 것 같은데, 전 또 이렇게 또 가까이에서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은데요. 자, 두 번째 현은영 교수님의 발표도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디자인과 미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은영 교수입니다. 저는 일단 코로나19 시대가 아니더라도 학교 예술 교육에 있어서 저희 예체능 교과목이 참 어떻게 변모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상당히 이런 변모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주성희 교수님께서 상당히 좀 좋은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 역시 좀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저는 이제 교수님이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작년과 올해 좀 현장 교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반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미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분석을 좀 연구하던 와중에 갑자기 또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면서 이러한 그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미술과 과목은 예술체육 계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음악과 미술이 같이 예술교과군에 묶여서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저희 미술도 미술이지만 음악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 체육, 미술이 좀 힘 모아서 이번에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연계해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포함해서 중학교로 가져가고 중학교에서 배운 것을 포함해서 고등학교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음악이랑 미술, 체육은 상당히 특이한 또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육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사들이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를 아우르면서 교육을 받은 교사 양성 체계를 가지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사범대학에서 음악과 미술, 체육이라는 전문 교과군을 학습한, 어떻게 보면 실기를 더욱더 단련돼서 배출받은 교사들이고, 초등교사들은 실기보다는 어떤 인지적인 거나 통합적인 어떤 그 학습을 중요시하는 예술, 체육, 그 지도 아니랄지 아니면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일반적으로 미술이나 음악을 다 가르치는, 공립학교에서는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학 출신의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그 미술이나 음악 선생님이 미술 전담교사, 음악 전담교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강사들이 미술 방과후 수업에 이제 투입돼서 지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나 학급, 교사 수준 등의 그런 환경에서 상당히 예술 교육에 차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좀 보편적이면서도 좀 여러 활동 영역을 교과 외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 조금 편해지나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역시나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에 닥친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입시라고 하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학교급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그 학생부 기록에 그 오프라인 교실에서는 상당히 좀 바로바로 피드백을 준다든지 평가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다 교사가 그걸 일일이 학생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미술교사가 1명 또는 2명이 전교생을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보다 훨씬 힘들다, 아이들이 중2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그럼 고등학교에 많이 가고 싶어하는 저희 제자들도 보면 뭐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전근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에 가면 올해는 상당히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한참 12월 달 지금 한참 기록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미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학생부 기록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지침 사항이 너무 많이 까다롭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근거해서 그 학생부를 기록하느라 소위 선생님들 말로는 진짜 죽어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불만들도 많고 학생들의 불만들도 많고, 뭐 그런 차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중앙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침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업무 부담을 너무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소위 우리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예술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이제 짚어본다면, 코로나 이전에도 예술체육교과는 원적학급, 그러니까 특수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원래 있는 학급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끔 통합교육을 지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학교 미술 선생님들,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오면 약간 섞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수학급에서 예술교육이나 음악교육, 미술교육을 좀 받으면 자기 예술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원적학급에 돌아오면 상당히 섞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술교육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도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술교육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들은 과연 예술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공교육 안에서 어떠한 보호장치에 의해서 지금 예술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창의재단하고 예술교육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실기체험 중심의 예술교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선생님들, 초등, 중등 교사,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미술 교육이나 뭐 음악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온라인 예절 교육이나 어떤 기기 사용이나 뭐 가정 환경,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가 않아서 그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가 없는 학생, 프린터가 없는 학생, 뭐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 교육이라고 하는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자체가 지금 상당히 초기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초등학교에서는 수준을 맞춰줄 것인가, 그런 물리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아무래도 실기 기반의 교육들을 많이 중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실기나 그 체험 중심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감상 교육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미술 교육의 영역이 편중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거의 다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교육용으로 쓰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정제된 언어나 신뢰성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컨텐츠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감상교육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 그 교육부에서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마 내년, 내후년 점점 갈수록 그 소스는 많이 제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체능 교육에서는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좀 병행하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온라인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비대면 수업에서는 그 대면 수업에서는 실기를 가르치려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저희가 지금 뭐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발표가 뭐 바로바로 막 이 전주에 막 이제 급작스럽게 나오기 시작해 버리니까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의 그 교육계획 일정 차질 변경이 너무 많이 이번 학기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그 교사들의 불만을 그 논하기 전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대학도 뭐 등록금 인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한 그 모든 총력을 이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라포 형성을 어떻게 이제 더욱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학의 존폐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뭐 예술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 도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학 현장에서는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부랑 뭐 이렇게 교수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이제 요약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많이 낸다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어떤 예술 교육을 정말 그 차이 없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어떤 연령과 경력, 그리고 전공에 따른 수준별 연수가 다양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영상 제작이랄지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활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그런 모습. 저도 뭐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의 그 특징이 모르는 걸 좀 이렇게 편하게 나 이거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또 직업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컴퓨터라는 신기술은 누구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교사의 어떤 연륜이 떠나서 모두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교사가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술 교사들도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들도 뭐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기반으로 이제 전공을 하고 교사가 되면 자기 전공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가르치던 그 편중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음악도 아마 피아노나 작곡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 분야에 걸쳐서 실기는 골고루 정말로 그 교사가 된 다음에도 연수를 통해서 역량 강화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되니까 미술 시간은 다 종이접기 시간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종이접기 달인이 되었다. 종이접기가 상당히 머리 좋아지는데 일조를 하긴 하지만 모두 다 뭐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없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어리둥절하지만 우리 이 교육자들이 먼저 혁신에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사의 자부심이 그동안 주가 되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뭐 당분간은 1, 2년 정도는 진짜 교사의 희생 정신, 우리가 사명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 시대를 좀 극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끌어오는 그런 좀 선도적인 모델이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예술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다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지교과 못지않게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도 함께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감성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술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민 교수님께서는 이제 현장에 있는 미술 교사분들과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문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의견도 전반적으로 많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후 시간에도 또 많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네. 장시간 열변을 토하니까 숨이 막히는데 자꾸 울컥울컥하는 건 이 시대의 상황에 울컥거리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주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번 기회가 아주 긍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어차피 변할 거라면 이번 기회에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니까 지금은 그래서 좀 좋게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저는 그 열기를 느꼈는데 더우셔서 그러셨던 거군요. 네. 네, 처음에 이제 긍정적인 그 말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쭉 듣다 보니까 현안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자, 앞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말씀을 차례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학교 현장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자리를 해주셨어요. 포산중학교 나혜랑 교장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학생들과 함께 살아온 우리 학교의 예술교육 활성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산더 행복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편적 예술의 일상화라는 비전과 함께라서 더 행복한 포산예술교육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의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아트 러닝, 아트 인바이러먼트, 아트 익스피리언스, 아트 이펙트. 이 4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 러닝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의 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과정 속에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이색적인 예술 수업과 예술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예술적 배움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 인바이러먼트는 예술적으로 학교의 교육 공간을 좀 구축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들을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성을 하고 그다음 교내 각 구석구석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 결과물이나 작품들을 전시해 놓는 교육 공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 익스피리언스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심미적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트 이펙트는 이러한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이 배운 이런 예술 활동을 가지고 예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색적인 음악 수업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2학년에 피아노에 빠진 달콤 쌉쌀한 대금 이야기. 제목부터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피아노를 전공하신 선생님인데 그 대금 연주자를 초청을 해서 코티칭을 수업을 한 사례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반에 2시간에 걸쳐서 선생님과 대금 연주자가 같이 중주도 하고 대금 선생님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코치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조금 특별한 주제가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코티칭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색적인 미술 수업 사례 중에서는 올해 3D 펜을 가지고 입체 조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요즘 정보 시간에 3D 프린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D 펜을 가지고 입체 조형을 한 학생은 이것을 코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융합 수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수업에서는 예술적인 기능이 아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술 수업에서는 이 기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역에 체험을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학생들이 그 속에 빠질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의 다양한 기회를 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수업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학년제 예술 선택 수업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3년째 1학년 학생 전체 230명 정도를 대상으로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 뮤지컬에 출연을 하는 거죠. 한 학기를 예술 선택 과목을 하는데 선생님은 음악 미술 선생님이 주된 교사로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연극 단체인 한울림에서 배우들이 오셔서 코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 공연은 못했지만 한 반씩 비대면으로 촬영을 해서 전체를 이어서 공연을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공연에 그치지 않고 학급별로 팜플렛을 전부 다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이 학생들이 예술 수업 선택 시간에 이 디자인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은 뮤지컬
종합예술인 이제 뮤지컬 수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교과와 융합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 시집 가는 날 영상 편집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영감마님께서 진작에 진사 한 자리 사두시기를 얼마나 잘하셨죠. 후손 대대로 덕을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풍파 속을 버티고 살아온 나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나는 어쩌나. 옳지 않았다. 낮에 잔치에서 너무 과로했던 모양이군. 그 때문이라면 진작 쉬도록 할 것을. 자, 우리 자리에 둡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치는 가쁘다 같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수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창체 동아리 활동이 시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 수업이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충실히 하고 거기에서 각 교과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창체의 동아리 활동 시간에 동아리를 선택을 하게 하고 동아리의 그 창체 동아리 활동에서 좀 더 나아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를 시켜주면서 방과 후에 수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진로나 진학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43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학생들이 활동한 사례를 발표까지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음악 동아리, 미술 동아리, 문화예술 동아리도 각각 한 5개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폭을 넓혀서 방학이 되면 지역사회에 자율 동아리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배들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연합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공연도 하고 또는 전시회를 하는 이런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전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어떤 분야의 학습이 조금 수월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이나 특별실 옆에 학생들이 학습 결과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또는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포맥스판 같은 것도 한 학교 전체에 한 30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술 교육 환경 구축한 것을 보시면 전시장이라든지 인성존이라든지 또 2층에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탁구대가 한 9개 정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술 공간트 구축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교실 2칸 크기의 홈베이스에다가 구축을 했는데 무대를 만들었는데 이 무대 자체가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공연도 공연이지만은 이 공간은 학생들이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아트 익스피리언스라고 학생들에게 신민성을 체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사례입니다.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체험의 기회를 많이 주려고 애를 썼는데요. 음악이 일상이 되다. 아무 공연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 연주를 할 학생들이 찾아가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로 식당 앞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식사 순서를 기다릴 때 옆에서 연주를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공연장이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는 2학기 때는 공연장에서도 하고 또는 또 2학기 말쯤 되어 가지고 이 코로나가 좀 심각해졌을 때는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점심시간에 각 교실로 이렇게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예술과 인성교육을 접목을 해서 주제가 있는 릴레이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제를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대구 학생문화센터에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 직업체험을 갔었는데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무대 뒤의 음향, 조명, 무대 세트 같은 것을 조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예술적으로 어떤 예술 성과에 대한 것은 학생들이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자기들이 배운 모든 예술 활동을 예술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미술과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예술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한 5명 정도의 학생들을 뽑아서 개인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전은 그 작가가 개인 전시회를 하듯이 학생들이 홍보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픈식 할 때 아이들이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동아리 캠프를 여름 방학 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에 전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래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구시에서 하는 컬러풀 축제나 지역의 모든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을 하는 또는 보편적 그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것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모든 학생의 예술 체험을 생활화함으로써 보편 교육으로서의 학교 예술 교육 내실화를 가져왔고 이색적인 수업과 표현 기회를 제공해서 감성이 풍부한 인성 함량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정착이 가능했고 지역 연계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예술 문화 허브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정말 이게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또 교육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넓게 보고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태가 아니라 코로나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래도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의 기회를 줄까 하는 고민을 한 끝에 작년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희한테 보여주신 많은 그 사진 자료들에 네. 거의 마스크가 안 쓴 사진이 없잖아요. 그만큼 올해 그 일들을 다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는 더 얼마나 바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 시집 가는 날이요. 저희한테 정말 맛보기만 보여주셨는데 어디 전편 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우선 반별로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영상으로 다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유튜브나 어디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참 다양한 각도에서 또 이렇게 다른 이 예술교육이라는 안에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맞는 영역이 다르시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께 세 분께 또 말씀을 청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는 이 토론이라는 단어도 참 아름답지만 그냥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자리에 워낙 모이시기가 또 어려운 세 분이 오셨으니까. 저는 일단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 나혜랑 교장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프로그램 다채롭잖아요. 저는 사회자이고 또 교육을 전공은 하긴 했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자리가 있는 사람이고 예비 학부모로서 봤습니다. 야, 이런 프로그램 예술만 가르치는 학교도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다면 진짜 이 학교 풍성하다 생각을 했는데 두 분 각각 음악교육 또 미술교육 분야에서 보셨을 때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정말 이 전국의 중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 자리 대표해서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께서는? 네, 예체능 교육이 학교에서 가장 실행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교장 선생님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학교 행정 관리자들의 반대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특성상 네일 아트랄지 미용이랄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미래 직업으로서도 촉망받는 거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또 그것도 맞들였다가 그쪽으로 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개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저도 역시 이제 나혜랑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에 상당히 좀 충격 정도 수준까지 너무나 제가 보니까 여기 무슨 읍 주민센터에서 했다 그러면 대구에서도 막 번화라기보다는 약간 디지스트 가까이 있는 학교면 디지스트 그 동네에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양하게 했다. 그래서 그 음악 미술 선생님들의 협조나 아니면 호응이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이끌어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학교에서 다양하게 아까 먼저 음악을 전공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연극이랄지 미술이랄지 아니면 정보랄지 이런 다양한 교과를 융합해서 개설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두 분께 차례로 의견 여쭸는데 지금 그 오히려, 중에서 먼저 말씀하신 우리 한은영 교수님한테만 질문이 막 몇 개가 나왔어요. 일단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근데 그건 궁금했어요. 일단 음악미술교과 담당하시는 선생님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음악 선생님이 3분 계시고 미술 선생님이 2분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시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학교가 어떻게 이것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은 조금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구에 그 학생문화센터라고 하는 학생들이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운영부장과 또 연구사를 하면서 이런 뮤지컬이나 각종 공연회를 많이 해보았는데, 제가 학교에 처음 이렇게 부임을 하고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예술 교육들이 뭔가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서 뭔가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뮤지컬도 처음에 만들 때는 선생님들이 뮤지컬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시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대본을 읽고 그다음 노래를 가르치고 그다음 군무, 안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지니까 제가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묻어서 각 분야별로 하실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서 그다음 코티칭을 하고 해서 나중에 완성을 했는데, 1차 년도에는 거의 어떤 쌤 한 분의 역할로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도 마음에 와닿는 것도 많고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제 2차 년도부터는 이제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서 먼저 예술교육의 효과를 직접 느끼시고 이제 그걸 하신다는 네. 거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저는 뭐 한양대학교를 나왔는데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필수적으로 연극을 가서 보고 교양 시간에,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연극이라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대학교 1학년 와가지고. 처음에 갈 땐 굉장히 불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인사동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연극 배우들이 막 그 학생들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제 하는 걸 가까이서 이제 보니까 내가 연극 그 비용을 내고 연극을 보고 한 게 정말 아깝지가 않고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이 처음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봤을 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술교과군에 연극이라는 교과목이 들어올 때 이제 미술교육, 음악교육 교수님들이 상당히 저항이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교사 티오도 줄어들고 하니까 제자들의 일자리도 좀 많이 줄어들고 이랬는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연극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교과라는 걸 그때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 스스로 그런 예술교육의 효과성을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좀 많이 느껴보면 좋겠고, 나가서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그 효과성이나 아이들의 결과물을 같이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주면 예술교육이 지금보다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시골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강력히 동의합니다. 자, 지금 이제 주성애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중학교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수업들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열의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그 일들인데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산중에서 일어났던 활동들은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지금 안내를 받고 감탄을 하는 그런 그 정도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일반적으로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몇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예술 교육은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몰입하거나 심화하는 일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교과에도 없는 연극이라든가 그런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참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중고등학교쯤에서는 교과서 없이 아예 몰입할 수 있는 좀 더 심화되어 있는 예술 교육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화된 예술 교육은 학교 밖에서 해야 되나?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사교육에 가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이제 그런 그 다른 나라들의 예들을 보더라도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법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 어떤 그 활동들을 통해서도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알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음악의 예를 들자면은 그 뭐 저먼 식스라든가 아니면은 속칠화음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화음 기호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몰라도 되거든요. 어려워요. 예, 저희 같이 전공하는 와, 사람들은 네네. 뭐 공부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악보를 못 보고도 연주를 열심히 잘하는 아주 몰입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제 중고등학교쯤에서는 어떤 특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아이가 빠져들어서 충분히 심화된 경험을 한번 할 수 있게끔 학교 교육이 이제는 좀 용기를 내볼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요번에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의 그 학교의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까 현 교수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뭐 여러 가지 시수의 문제라든가 인적 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한 번쯤 그 교과서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음악을 이렇게 기록하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음악 감상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음악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교과서라든가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음악 교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열심히 합창 활동을 해보거나 아니면 아주 깊이 그런 앙상블 활동을 해보고 나면 그야말로 그 친구는 평생을 그걸 지고 가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학교들도 그런 일들도 이제는 제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융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온 사회가 이제 높아지면서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특히 이제 미술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융합 예술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융합 예술 영재로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딩 교육도 중요하고, 근데 코딩은 예술 교육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융합 교육이 3D나 코딩이나 이런 세계가 어려우니까 과학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그 수업을 주도하면서 거기에 적당히 맞춰서 뭐 이렇게 해봐라. 뭐 예를 들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뭐 북극에 빙하가 녹는다. 이런 그 뭐 이렇게 남극이 어떻게 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환경 문제가 나오면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회 선생님이 있거나 아니면 문학을 다루는 국어 선생님이 투입이 된 다음에 자 느낀 바를 너가 그림으로 표현해라. 뭐 아니면은 노래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의 영역은 좀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뮤직비디오 예를 들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그러면 재밌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 왕따 문제라든가 성형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들을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그 결과물들을 보고 있으면 음악 선생님이 내준 숙제인데 근데 그 결과물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언어적인 구성을 하는 데서는 언어적 사고의 구성에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음악 활동으로서는 배경음악을 그냥 따다 놓는 정도의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음악 선생님이 할 몫이 없을까
사실 어떤 영상이 주어지면 효과 음악을 어떻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에 대한 효과나 아니면은 그런 그 물리적인 움직임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음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예술 쪽에 있는 교과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융합교육은 예술의 여러 분야가 만나든 아니면은 다른 과학이나 사회와 예술이 만나든 간에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그 유도를 하고 어떤 것을 조금 가져다가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이 특정한 영역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예술이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많은 그렇게 이 사례들을 보다 보니 이렇게 하다가는 예술 교육의 어떤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예술적 즐거움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놀이의 수준으로 전락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엉뚱하게 제가 보통 때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에 비해서는 뒤로 후퇴하는 보수적인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네. 지금 재직하고 계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은 사실상 예술교육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예술을 또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술교육이 어떤 그런 특별한 엘리트를 위한 영재 교육과 아니면 좀 더 넓은 폭넓은 예술 경험을 좀 많이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교육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투 트랙으로 나뉘어 가야 된다 보시는지 또 그렇다면은 어떤 쪽을 더 우리 그 초중등 교육에서는 네. 추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하셨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야기할 때는 애호가 교육과 전문가 교육은 다르다. 예술 교육은.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전문가 교육을 어설프게 흉내내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기능 교육을 요구하고 지식을 외우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우리 학교 예술 교육은 아이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애호가로 성장하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이 바뀐 것이지 제가 원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나치게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악보를 읽어야 되고 뭐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화음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었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할 때 리코더를 불지 않아도 리코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근데 좋은 전문가가 되려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해야 되죠. 기술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예술가가 되려면 그 예술 활동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아야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평생을 인생을 맡기지. 그렇지 않고 기술만으로는 그렇게 인생을 걸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그걸 잘 알죠. 근데 예술가가 아닌 분들은 그 기술의 세계가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서 잘 오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오해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네네. 이제 제가 애호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다르다고 하는 입장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때에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한예종에서도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데서부터 살아남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학교 교육이 그런 것들을 만들진 못했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러 가지의 다른 환경들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 예술의 즐거움을 알고 살아남은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술 교육의 출발은 전문가와 애호가 교육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술가가 되려고 할 때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문가 교육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있는 어떤 교육기관에 들어갈 때는 훨씬 더 기술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겠죠. 제 옆에서 저보다도 더
리액션을 크게 해주신 우리 네. 한은영 교수님도 여기는 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없는 예술 교육이 좀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아마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아까 네. 교과서가 없이 뭐 외부 강사나 또는 교사가 재구성한 어떤 예술 교육으로 하는 프로그램 실시로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고 우리 포산중학교에서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마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라고 이제 미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미술 전공 교과까지도 섭렵할 수 있게끔 물론 학교가 개설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뭐 음대를 가고 싶은 학생은 음악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뭐 가창일지 뭐 다양한 전문 교과 예고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개설해서 가르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을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게.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전면 실시가 될 예정이어가지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는 제도적으로는 지금 마련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지금 예술교과의 교사 양성 체제가 다 변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범대 같이 학부는 건드리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긴 하지만 내년부터 교대원에서 뭐 전 교과의 교사들에게 AI 예비 교사들한테 AI 교과목을 가르친다든지 교사 양성 체제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해가지고 지금 막 급진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신진 교사들이 막 현장에 들어와서 막 정말 뭐 테크니컬한 걸 막 예술 교육에서 막 가르치고 막 이래버리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저희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스스로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포산중학교에서 가장 돋보였던 게 코티칭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게 지금 외국에서는 예술 교육에서 많이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고교학점제가 되면 선생님이 교과 하나만 가르치면 어렵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수학인데 경제 수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경제학에 대한 이론과 수학 교육을 나온 사람, 그냥 경제 선생님과 수학 교육의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수학을 가르치면 경영 경제 학과 계열에 오는 학생들한테 좀 입학 시에 좀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표방으로 해서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막 그런 융합교과에 대한 가르치는 선생님을 구하느라 막 임시로 기간제 교사라도 빨리빨리 구해야 된다 이런 공고문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려고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의 교사들의 반발도 있고 공간 혁신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그런 예술 교육이 실시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 들어서 학교 현장에 아까 교장 선생님 같은 혁신적인 교육 행정가들이 많이 또 발빠르게 또 움직여서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적인 감성, 마인드를 지니는 교육과 예술가를 키워내는 교육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일단은 초등학교에서는 예술가적 감성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조금씩 좀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예술가를 키워낼 수 있는 학교. 그래서 뭐 예고나 이런 것을 또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만들어준 거긴 한데 일반적인 공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술교육가들은 예술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주지교과 못지않게 시술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TO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수능 과목에 포함시켜달라.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오히려 더 예술교육을 또 좀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또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포토샵을 보편적으로 막 쓰는데 포토샵에 붙인 거를 떼보면 뭐 이 포토샵 개발자 이름들이 쫙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있을까? 나도 이제 어도비 같은 데 취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보면 네. 간혹가다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은 있는데 한국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토샵을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어떤 아까 애호가만 교육이 된다면 포토샵을 갖다 쓰는 사람은 많지만 그 원천 지식을 가지고는 포토샵을 만드는 사람은 키워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예술가를 키워내는 교육적인 전략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교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인 공교육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오히려 또 예술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죠. 천성적으로 또 예술이 몸에 안 맞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있죠. 그런 학생들은 또 다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어릴 때 초등교육에서는 예술가적 감성을 키울 수 있게끔 두루두루 경험, 아까 말했지만 완성도보다는 어떤 기회 제공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과목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를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경험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완성도를 높이는 수업.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그 출발이 되는 건 교사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술 교사들이 이번에 정말 혁신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배우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 도전을 또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전공한 것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좀 더 정교화시키는 다시 한번 임용 준비하고 대학 입시 시절에 학원 다니면서 준비했던 그런 마음가짐을 딱 1년만이라도 가져서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네. 조금만 더 덧붙여드릴 거예요. 저는 그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미술과 음악이 사정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전문 예술가를 키우는 교육을 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맞아요. 학교에선 네네. 중등학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었고 미술은 사실 학교에서의 미술 활동이 굉장히 재밌어 하다가 미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음악대학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아니면 클래식 발레나 이런 경우들은 학교에서의 수업을 제 아무리 예술 중점 학교가 있어도 그러니까 예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의 커리큘럼 때문에 전문 음악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노력하자는 뜻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활동에 들어가서 충분히 져줘봐야지 사실은 그 즐거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문 예술가 일반 학교에서 만들기 어렵다라는 것이 그만큼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에나 아까 말한 발레나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표현을 위한 기술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술가가 되기 위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라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학교에서 리코더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가창하는 방법도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고 하는 걸 텐데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합창 활동을 열심히 해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어떤 음악사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때로는 자기네들이 음악을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같이 평가해보거나 그리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제 후배 하나가 원래는 한국에서 예술 전공하다가 미국의 일반 중학교를 갔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캘리포니아로 갔었는데요. 미술 전시회를 했는데 내가 이 예술중학교에 다닐 때 봤던 그림에 비해서 창피해서 너무 싫었다. 너무 못 그려서 아이들이. 그런데 그 전시회가 이제 오픈하는 날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몰려오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자기 작품 앞에 서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가 왜 이걸 이렇게 그렸냐면 아니면 어쨌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준비할 땐 되게 창피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몰두하고 결국은 그런 친구들이 작가로서의 연습을 한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열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에도 어떤 완성도보다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식의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미술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게 대단한 의미의 기술이 있는 전문 예술가가 아니라
개개인으로서의 충분히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예술가적 마인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 예술교육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찾아가 보면 교과서 밖에 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아마도 이번 올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이 많이 발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예술 애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다지 관련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느 쪽이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예술 교육이 더 움직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 말씀 이제 쭉 듣고 우리 지금 이제 나이랑 교장 선생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본 다음에 이제 각자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더 오래오래 듣고 싶은데 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교육을 또 생각하고 만들어 가신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예비 학부모이기도 하거든요. 학부모로서는 내 아이의 그런 예술적 소양, 감각 아니면 정말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면 그걸 키워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하려면 아이들한테 어떤 마인드를 가지라고 좀 독려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나혜란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실 테니까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예술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이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예술 교육 쪽으로도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길 음악 애호가, 음악 전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학교에서 예술 교과의 예술적 체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예술 교육 교과의 수업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수업 교과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학교에서 좀 많이 선호하는 것을 동아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의 동아리 활동에서 시수가 부족하면 좀 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는 지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 모든북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밴드부가 있고, 사물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 미술 동아리가 두 파트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전부 이제 자율 동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시간을 좀 많이 빼앗기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2학년 올라가면 안 돼, 3학년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 좀 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집중을, 예술 교육은 특히 악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술 활동도 그렇고 집중력이 없으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표를 한다거나 작품 전시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른 교과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하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피아노를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그런 예술 활동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전공을 하고 싶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 아이의 꿈이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3년 동안 트롬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래를 시켰더니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하늘 이제 저는 뭐를 전공해야 될지 굉장히 자신이 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레오나르도 이야기하길래 다빈치형 그래 인재인데요. 제가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음악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야 트럼펫을 잘 부는 트럼본을 잘 연주하는 노래를 잘하는 의사 선생님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네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런 마음이 변치 않을 때는 그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할 수 있을 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한 적도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술의 여러 분야 중에 저는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는 재즈 그 연주자 한 분은 고려대 공대를 들어가셨다가 네. 뒤늦게 재즈 피아노를 시작하셔서 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힌 연주자가 또 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참 저도 엄마지만은 어렸을 때는 막 가기 싫다 그래도 미술학원 데려가고 네. 피아노학원 데려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미술 하지 마. 피아노 그만 쳐. 좀 저희가 같이 모여있긴 한데 제가 최근에 뭐 이제 음악 교수님이랑 음악 선생님들이랑 같이 뭔가 뭐 시험도 출제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합숙도 하고 하면서 지내보고 네네. 교과 과정을 서로 검토도 해주고 뭐 이러는데 음악과 미술은 사실 성향이 너무 다른. 네. 맞아. 그래서 그 선대가 훌륭하게 이제 해놓은 걸 따라하는 미메시스, 모방으로 연습한다라는 그 출발은 같은데 이게 기술사회로 막 접목이 되면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미술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이렇게 그 악보를 보고 정확한 음을 정확한 시간 연주하고 이러는데 저 한양대는 뭐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저도 의대에 많이 가르쳐 보면 의대생들이 대부분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한양대 의대 그 강의실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막간 연주처럼 막 연주를 하는데 사실은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들 보면 이공계적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 저도 우리 애가 저도 늦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직 유치원생인데 미술학원을 왜 안 보내느냐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미술과 선생님인 줄 모르니까 엄마들이 왜 애를 미술학원 안 보내니 여자애는 미술학원 가면 되게 좋아하는데 교수님인데 네. 우리 애는 뭐 미술보다는 뭔가 따라 그리기 모방하기 뭐 이래서 약간 이과적 머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그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창의적이지 않고 뭔가 따라 그린다 캐릭터 따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아이들은 이공계적으로 가면은 상당히 건축사나 뭐 의사나 이런 거 하면 좋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미술학원 싫어하는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도 싫어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동기들 보면 그 음악은 조금 연령대로 보면은 생년월일이 좀 앞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다 1월, 2월생이에요. 어머. 지금은 1월, 2월이 그 입학할 수 있지만 옛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월, 2월은 한 학년 늦은 아이들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훨씬 떨어지는 아이들인데 한참 이제 생일 파티를 보면은 학기 중에 없어요. 다 겨울 방학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너는 왜 미술 시작해서 미대 왔어? 이러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나보고 그림 잘 그린대. 넌 나도 그래. 그러니까 칭찬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끄적거림에 칭찬을 해줘서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굉장히 애가 강화가 돼서 그림 그리는 데만큼만 산수나 글쓰기는 못해도 그림 그릴 때 완전 자신감을 얻은 거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칭찬해주고 그거에 관심 보여주니까 그게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의대생들한테 가서 생일 언제야 물어보면 공대생이나 의대생은 7월생 이전이 좀 많더라고요. 7월 뭐 4월,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일본에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본 체육 선수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입학을 하니까 1, 2월생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는 체육도 이제 신체 능력이 발달이 또래보다 1년 빠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달리기 1등하고 뭐 이런 거에 상 받고 이게 강화가 돼서 또 체대를 가게 됐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저한테도 그림 의뢰가 많이 오는데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아이가 성격이 너무 난폭한데 고후가 귀자를 낳았으니까 얘도 화가 하면 어쩌냐. 그래서 그런 동기가 또 있네요. 고후가 네. 귀따르는 걸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아는 친구 딸이니까 그렇지 너희 딸은 성격이 나쁜 거니까 좀 어떻게 좀 잘 보듬어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어떤 판단보다는 아까 선생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그 미술 학원만 보내고 픽업하러만 다니고 막 이러는데 가끔은 그 과정 자체를 지켜보면서 뭐 색연필 잡을 때 뭐 그 한 색만 안 하고 여러 색을 막 관심 있게 칠하는 거 보니까 색감이 참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지나가듯이 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는 예술적인 그런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결과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과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 또 너무 또 좀 귀하지 못하게 느껴지니까 좀 진심으로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고 예술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뭐 삶이 바쁘니까 뭐 엄마도 얼마나 힘든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예술이 이런 관심과 독려 그리고 지원이 중요하면 우리나라에도 특히 음악에서 보면 훌륭한 뭐 예술가 어머니상이 있잖아요. 어머니상을 나라에서 문체부에서 주잖아요. 그런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몰랐어요.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님이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독려해주는 분위기. 근데 이제 이런 또 거. 그쵸. 그건 좀 다른 얘기라서 거기에 딸려 있는 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이 영역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맞아요. 저 같은 예, 훈련 교과군에 과정과 있으면 안 요구되고 있는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을 했어요. 같은 교과군에 네. 있을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 네. 서초동에는 음악원하고 무용원이 있고 나머지 다른 그 이제 예술 분야의 사계원이 다른 캠퍼스에 있는데 이 두 캠퍼스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훈련 과정이 이쪽 이 음악원이나 무용원에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한 10살쯤부터는 맞아요. 그 일들을 해왔었어야 그 문법에 대한 습득이 되어 왔었어야 10년 후에 대학을 지원할 만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맞아요. 같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거죠. 자기 절제. 그 특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또 그거에 비하면은 저쪽 석관동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생각하고 인생에서의 경험을 쌓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전공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또 학부모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학부모 예비 학부모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쭉 이어서 맞아요.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이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이 여쭤봤는데요. 다소 아쉽더라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세 분께 각각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가까운 순서부터 이렇게 예,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예기치 않게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편협한 어떤 그 모임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속에서 얻어진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우리 예술 교육가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음악, 미술, 체육, 연극 할 것 없이 모든 그 예술 전공 교수진부터 먼저 의견 교류를 많이 하면서 학교 현장 예술 교육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피치 못하게 원치 않았던 수많은 도전과 실험과 이런 것들 속에서 발견하신 자기 개발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시고 잘 그 피워내셔서 그래서 우리 예술 교육이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그 역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생활에서 예술 교과가 차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IB 교육을 조금 접하다 보니까 거기는 음악 교과에서 길러줄 수 있는 역량이 신미성, 변화,
소통, 정체성 이렇게 4가지 역량이라고 합니다. 주도에게 기를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본다면 예술교과가 어떤 기능을 좀 강조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미성, 변화, 소통, 정체성을 기를 수 있는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교과로 성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학교 예술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눈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학교 예술교육에 계속해서 진짜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당부 말씀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과도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2020 학교 예술교육 온라인 토크 콘서트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